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미국 복지 후진국 웬 말이냐? 백신 접종률 미국 성인 60%,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영양제를 공급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자, 영상 시작합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형 복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사회안전망 예산을 예로 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에는 아동수당, 유급 육아휴직, 의무취학 전 교육, 아동 양육 지원, 무상 지역대학 등 유럽 복지정책의 일부를 담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수백만 명의 여성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다수와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의무교육의 확대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공공건강보험 확장 등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집단인 OECD에서 저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가를 보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육아휴직, 조기 의무교육 등과 같은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대비 OECD 평균이 2.1%지만 미국은 겨우 0.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 기준으로 어린이 6명 중 1명은 아동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국제 기준과 비교해보면 창피하게도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아동의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부양 예산을 집행한 것도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동수당이 1년만 시행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랄만한 후진 정책이라면 유급 출산 휴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제인 왈드포겔 교수는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 정도가 유급 출산 휴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250억 달러를 투입하여 1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취학 전에 의무교육 도입에도 2천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색인종을 포함하여 미국 성인의 약 60%가 적어도 한 번의 코비드-19 백신을 맞았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최소한 1회 접종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랜드마크 데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접종을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특히 유색인종들의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51%가 유색인종이었다는 보도입니다. 이것은 일반 인구의 접종률 40%보다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더 많은 미국인, 특히 백인들의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줘야만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하여 발생한 여분의 백신을 코로나19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백신이 없어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고 있는 나라에게 조건 없이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백신을 공급받고 싶으면 알아서 그에 상당하는 것을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게는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 모레 5월 21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경제사절단으로 4대 대기업이 동참합니다. 미국 경제에 커다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미국에 어깃장 놓는 미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손발을 맞춰가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정치권은 태클이나 걸었지 결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하여 백신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대통령이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허튼 소리 좀 하지 말고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백신을 받아갈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일본 스가 총리가 왔을 때 1억만 도스, 즉 5천만 명이 2회에 걸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 갖고 갔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역시 CNN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 조직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맨하튼 지방검사 사무실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조사 중인 트럼프 조직에 대한 법무부 수사도 계속될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트럼프 조직 관계자들에게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장관 대변인인 페이비언 리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조직에 대한 우리의 조사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조직의 대출 정보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을 부적절하게 부풀렸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트럼프 조직의 직원이 보상받는 방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어지는 조사는 트럼프 조직에서 맨하튼 지방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수준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사 결과는 2020년 중간선거의 1차로 정치적으로 매우 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며 2024년 대선에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가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음을 좀 더 후덕하게 쓰셔서 댓글 한 소절까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